네, 시간 복잡도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좋은 알고리즘의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뭐 명확해야 된다, 간결하고 명확해야 된다,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효율적이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시간적인 측면에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죠? 문제 입력의 크기 사이즈 n에 따라서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해야 되는 일이 어떤 함수로 증가하느냐 라는 게 시간 복잡도라는 얘기는 했죠. 그죠? 그래서 뭐 빅 O, 그죠? 빅 O, 그러니까 소팅 알고리즘을 그냥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그 무식하게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로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면 빅 O의 n제곱에 비례해야 하는 시간 복잡도가 있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정렬이라는 문제 자체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굉장히 그 정렬이라는 문제 자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조금 그 잘 설계된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뭐 ON로건, 빅 ON로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죠? 이런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이제 100m 그 달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그 고용을 하기 위한 면접을 본다고 할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봤을 때 또는 뭐 그 어떤 사람의 학점 분포를 본다고 쳤을 때 뭐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겠죠.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달리기를 할 경우에는 여러 번을 뛰고 그죠? 그래서 뭐 였을 때 뭐 달릴 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오겠죠. 달리는 스피드가 그죠? 그래서 또 보면은 뭐 잘 달릴 때는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9초 10초 나오다가 굉장히 잘 달릴 때는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고 보통일 때는 뭐 그거보다 좀 안 좋게 나온다다가 아니면은 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뭐 A 플러스 제일 잘 받은 학점은 예를 들어서 A 나 A 플러스일 거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도 뭐 물론 이제 거의 모든 과목을 A로 만든 사람 학생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B나 B 플러스 정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장 못 받은 학점은 또 뭐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학생은 F 그죠? 어떤 학생은 D, 어떤 학생은 C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100m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뭐 평균적으로는 몇 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1초 되는데 뭐 가장 잘했을 경우에는 뭐 9초 10초고 가장 못했을 때는 뭐 14, 5초도 될 수가 있죠. 그죠? 뭐 실수를 했다든가. 그렇게 이렇게 그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 때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걸리는 복잡도 측면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발생을 하는 그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 번의 그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리트 코드나 이런 거 해서 알겠지만 그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그 정렬할 때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가 뭐 굉장히 그 쉽게 나올 때도 있고 그죠? 뭐 리스트가 짧다거나 그리고 뭐 정렬하기 쉽게 아주 배열이 되어 있다거나 또 어떨 경우에는 정렬하는 리스트가 굉장히 너무 길고
정렬하게 아주 극악하게 완전히 뭐 완전히 거꾸로 정렬된 그 데이터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경우가 있어서 그 각각에 대한 그 시간 복잡도 분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가장 그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 가장 성적이 안 좋을 때 그죠? 뭐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적도 있고 뭐 학점도 있고요. 그죠? 매 학기마다 평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달리기 100m 달리기 성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그 평균적인 케이스가 있죠. average case. 그죠? 뭐 n번 달려서 n번 100m 달린 다음에 n분의 1 하면은 평균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평점도 뭐 전체적으로 쭉 평점 받은 걸 다 더해가지고 뭐 평균을 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4점 얼마네, 뭐 3.5네, 뭐 3.0이네, 2.5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케이스, 그죠? 베스트 케이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면접으로 이제 회사에 고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스포츠팀에서 선수를 그 채용을 해서 뭐 어디 그 축구할 때나 농구할 때 포지션에 배치를 한다거나 그죠? 뭐 센터나 뭐 가드나 그죠? 그럴 경우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의 최고 기록, 최저 기록, 평균 기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원을 채용한다고 칠 때 뭐 학점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치면은 학점이 제일 좋을 때, 학점이 제일 안 좋을 때, 그다음에 평균적인 학점 뭐 이런 게 다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죠?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또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가 실제 좋은 직원을 뽑고 좋은 선수를 배치를 하고 그죠? 그런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뭐 벌써 이게 답이 나와 있긴 한데 뭐 이런 거죠. 뭐 평균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평점이 뭐 4.0 이상이다. 뭐 4.5다. 또는 뭐 평균적으로 뭐 100m 달리기인데 10초가 나왔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저 평균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분명히 참고할 만해. 그래서 항상 평균, 뭐 평균의 함정, 뭐 평균만 믿다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긴 한데 평균은 도움이 됩니다. 그죠? 평균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평균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랑 베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봤을 때 언뜻 보기에는 베스트 케이스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고 그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측면에서는 그죠? 베스트 케이스가 별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뭐 많은 과목을 들었는데 베스트 케이스는 A 플러스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베스트 케이스는 A 플러스인데 그런 경우가 한 번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worst case, 최악의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학점 뭐 몇십 개의 과목을 들었는데 그죠? 뭐 한 145점, 50학점을 들었는데 졸업할 때까지 최악으로 받은 학점이 예를 들어서 물론 F일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B다 또는 A다. 최악인 학점이 그죠? 또는 평점이 최악인 경우가 뭐 4.23이고
뭐 4점 또는 뭐 3.67이고, 그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받은 학점이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가 과목 그레이드가 A냐, B냐, C냐, D냐, E냐 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정보를 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최악의 100m 기록이 뭐 10초대다, 뭐 9초대다, 또는 뭐 11초대다. 물론 그 최악이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면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최악의 경우에서도 이만큼은 해낸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숙제를 대신 맡기거나 누구한테 일을 시켰는데 아무리 못해도 최악의 경우에도 이 숙제 데드라인이 끝나거나 내가 정한 시간까지는 마칠 수 있어야 그 일을 시키는 알고리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이 시간의 복잡도,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알고리즘의 평가, 그 효율성의 기준을 봤을 때 그 이러한 세 가지 종류로 대략 분석을 합니다. 그죠?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유용하지 않은 거는 역시나 그죠? 베스트 케이스일 거고, 그다음에 뭐 제일 유용한 거, 그죠? 평균은 유용합니다. 그죠? 근데 평균은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스트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최고인 경우부터 워스트인 경우까지 해가지고 모든 케이스를 경우의 수를 다 해본 다음에 그거를 n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인풋에 대해서 다 해보고 베스트 포함, 워스트 포함, 그 나머지 케이스 전부 다 해보고 그거를 예를 들어 평균을 내려면 n분의 1 해야 되니까 모든 그 인풋에 대해서 입력해서 다 실제로 해보고 평균 내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예, 분석하기가 어렵죠.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평균적인 경우가 굉장히 제일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렬 이제 들어갈 텐데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간 복잡도 정보가 뭐냐면 이제 평균 케이스죠. 평균 빅 O의 n 제곱이냐, 평균 BO의 n 로그 n이냐 라는 거가 기본으로 분석이 되고, 그죠? 추가로 그 평균은 예를 들어서 그저 그런데 평균은 좋은데 worst case에서는 안 좋게 나온다든가, 그죠? 예를 들어서 평균은 n 로그 n, 빅 O의 n 로그 n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빅 O n 제곱이 나올 수 있다든가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이제 나옵니다만.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렇고 worst case에서는 이렇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스를 분석을 할 때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느냐, 네, 어떤 게 중요하냐, 왜 그러냐라는 것을 아까 전에 뭐 100m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신입사원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이라든가 대학 졸업할 때 학점 기준이라든가 누구한테 일을 시켰을 때 걸리는 시간, 그죠? 어떨 때는 뭐 들쭉날쭉 뭐 1분만 해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100년이 지나도 못하고 또 뭐 평균적으로는 뭐 사나흘만 해내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뭐 한 학기가 다 끝나야 되고 그러면 숙제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그가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그죠?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도 얼마나 안정적인 그 정도의 그 기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게 일을 시키거나 프로그램을 짜거나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악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배우게 되는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그 가장 많이 쓰는 작업들이죠. 오퍼레이션들. 이 뭐라고 그랬죠? 정보를 저장하고, 그죠?
컴퓨터 안에, 메모리 안에, 디스크 안에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저장된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검색.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게 컴퓨터를 쓰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한 학기 내내 그 데이터 저장과 검색을 하는 알고리즘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 알고리즘들의 복잡도를 다 이제 분석을 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자료 구조별로 그죠? 여기 보면은 배열 그죠? 이진 탐색 트리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이진 탐색 트리 B 트리 해시 테이블 이런 그 자료 구조들과 알고리즘을 배울 텐데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배열하고 이진 탐색 트리는 배웠죠. 배웠고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을 거고 이제 B 트리는 해시 테이블을 새로 배울 텐데 이 그 주어진 데이터 타입 그리고 그 자료 구조에서 저장 및 검색을 실행할 때의 복잡도가 어느 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뭐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n개 있으면 그죠? n개 있으면은 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저장을 하고 또 검색을 할 때 그죠? 찾을 때 대략 시간 복잡도가 n개의 배열이 있으면은 그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숫자를 찾아내려면 뭐 최대한 n번은 뒤져야 되는 거죠. 그죠? worst case는 그죠? 뭐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배열의 앞에서부터 찾아보는 알고리즘을 쓰든가 뒤에서부터 찾아보는 알고리즘을 쓰는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best case에는 한 번 찾으면 될 거고 그죠? worst case에는 몇 번 찾아야 돼요? n번이에요. 그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을 하려면 뭐 한 번인 경우, 두 번일 경우, 세 번일 경우, 네 번 걸릴 경우, 다섯 번일 경우 쭉쭉쭉 해가지고 n 번 걸릴 경우 우리가 또 쭈르륵 다 더한 다음에 그러면 대략 뭐 2분의 n 곱하기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뭐 이 정도 n 제곱이 나오니까 그죠? 그 정도 나오는 거고 그거를 평균치를 구하기 위해서 n으로 나누면 대략 5n 정도 되겠죠. 그죠? n 제곱 n분의 n제곱이니까 평균을 내면 그죠?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n제곱, 5n제곱이 되는 거고 이걸 평균을 내려면 n으로 나누면 되니까 5n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n이겠죠. 그죠? 5n일 거고 네,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어떻게 돼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이진 탐색 트리죠. 그죠? 이렇게 돼서 트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진 탐색 트리죠. 이진 탐색 균형을 안 맞는데 균형이 안 맞을 경우에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경우에는 뭐 이진 탐색 트리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죠? 이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으러 가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을 경우에는 트리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이 가야 되고 그죠?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찾을 땐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루트를 찾고 내가 찾는 게 얘보다 크면 이쪽으로 가서 다시 찾을 거고 내가 찾는 원소가 얘보다 작으면 여기를 가서 찾을 거고 갔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원소가 숫자가 얘보다 크면은 뭐 여기 가는 거죠. 그죠? 여기 갔다가 없으면 많은 거고 얘가 맞으면 얘인 거고 이제 그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진 탐색 트리의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돼요? 이진 탐색 트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진 탐색 트리가 예를 들어서 뭐 트리가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구성이 될 수 있고 그죠?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죠? 얘가 뭐 7, 6, 5, 4, 3,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가 예를 들어 1을 찾는다 이 트리에서 그러면 루트부터 찾아서 없고 해가지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리스트가 이 이진 탐색 트리가 n 개의 노드로 있을 때, 그죠? n번 찾아야 될 수도 있죠. worst case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진 탐색 트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제대로 잘 못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복잡도가 n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건 리스트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배열하고 똑같은 거죠. 배열하고 똑같은 거. 근데 뭐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트리가 잘 만들어져서 뭐 대략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끝까지 안 가고 뭐 대략 요 중간에서 여기서 찾고 말겠죠. 그러면은 대략 평균적으로는 뭐 average n, 그죠? average로는 뭐 O log n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뭐 빅 세타, 뭐 빅 O, n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균적으로는 트리가 이진 탐색들이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잘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밑으로 끝까지 내려갈 필요 없고 중간에서 그냥 끝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log n 정도로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르죠, 그죠? worst case랑 average case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죠?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Balanced Binary Search Tree는 뭐예요? 이거는 균형 잡힌 이진 트리죠. 이진 트리인데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트리죠. 그죠? 나중에 또 배울 건데, 트리도 균형이 이렇게 잘 이진 트리인데, 그죠? 가지가 두 개니까 이진 트리죠. 이진 트리인데, 그죠? 균형이 좌우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좌우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이 평균적인 경우랑 같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노드 개수가 많아도 이렇게 한쪽으로 쭉 기울어지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트리 중에서 검색 트리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이렇게 트리가 한쪽으로 쭉 기울어진 경우고, 그죠? 왜냐하면 기울어지면 얘네 일일이 다 찾아가니까 노드가 n 개면은 n 번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가장 트리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한쪽으로 안 기울어지고 균형 있게 잘 만들어지면은, 그죠? 처음에 검색을 딱 하고자 하는 원소가 여기 됐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원소가 얘보다 크면은 이쪽은 찾을 필요가 없고 여기만 찾으면 되죠, 그죠? 여기만 찾으면 되고, 여기만 찾으면 되고, 다시 여기를 이 노드를 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노드가 숫자가 이 노드에 있는 숫자보다 크면 1위로만 가면 되고 여기는 찾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한 번 찾고 나면은 내가 찾아야 되는 노드들 개수가 절반씩 없어지죠. 그죠? 절반씩 없어지고 여기 가서 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숫자가 노드가 얘보다 크면 1위로 가면 되고 얘는 더 찾을 수밖에 없죠. 한번 이렇게 비교 작업을 한번 하면은 잘 이렇게 그 균형이 잘 맞춰진 트리들은 비교 작업을 한번 할 때마다 그럼 다음 검색을 1위로 가든지 1위로 가든지 하면은 내가 가지 않는 경로에 있는 트리는 내가 찾아볼 필요 없게 절반씩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찾아야 되는 작업을 손쉽게 조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log n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tree라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보통 우리 파일 시스템에서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이 있고 또는 폴더가 있고 그런 디스크 시스템에서 보통 많이 쓰는 트리를 얘기를 하는데, B-tree 같은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에도 log n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중반부쯤에 나오는 건데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 해시 테이블이란 아마 여러분들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말은 들어봤을 텐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작업을. 검색 작업을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주 대단해 보이죠? 아주 그냥 쇼킹하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배열, 이진 트리, 균형 잡힌 이진 트리, 파일 시스템에 뜨는 B 트리 다 보면은 다 이제 뭐 최악의 경우 평균 로그 n 정도인데 해시 테이블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작업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어디에 있든 그냥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확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그냥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뭐 보안 목적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아주 빠른 인터넷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컴퓨터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고 싶다. 인터넷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수많은 컴퓨터는 주로 저 피어-투-피어 시스템에서 그죠? 비토런트 같은 피어-투-피어 시스템에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내가 원하는 파일이 어느 전 세계에 있는 깔려 있는 어느 컴퓨터의 어느 디스크에 있는지 찾고 싶다 라고 얘기할 때 뭐 consistent hash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싱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또는 뭐 비디오 사이트에서 비디오를 볼 때 그죠? 뭐 내가 전 세계 그 비디오들의 카피를 복사본을 많이 깔아놓고 내가 집에서 딱 요청을 하면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복사본을 갖고 있는 서버에서 영상 파일을 가져와야 될 텐데 그죠? 그럴 경우에 그런 걸 어디서 찾느냐, 어떻게 빨리 찾느냐 중요하죠. 그죠? 그럴 경우에도 이런 알고리즘을 씁니다. 해싱을 써서 인터넷에 깔려 있는 컴퓨터가 뭐 예를 들어 수만 대,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있을 때 자기가 원하고 싶은 찾고 싶은 데이터를 바로 그냥 한 방에 찾아서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라든가 그래서 인터넷이나 아주 라지 스케일 시스템에서 대규모 시스템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 챕터 5였나요? 5나 6는 거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주 재미있는 도전적인 얘기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자료구조 알고리즘들이 시간 복잡도가 대략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다 알아두고 나중에 또 시험도 나오게 할 거니까 이제 또 진도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죠? 자, 크기가 n인 배열에서 원소를 찾기라고 했을 때 시퀀셜 서치 그죠? 순서대로 그냥 찾는 거죠. 이렇게 있고 n이 있을 때 순서대로 찾을 때 그죠? 앞에서부터 찾든 뒤에서부터 찾든 그죠? 시퀀셜 서치죠. 쭉 순서대로 찾아 나가는 거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찾아가거나 뒤에서부터 순서 찾아가거나. 그래서 배열이 아무렇게나 저장됐을 때 내가 원하는 원소, 내가 원하는 숫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저장인지 찾으려면은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worst case 최악의 경우에 몇 번 찾아봐요. 아까 얘기했지만 몇 번 찾아봐야 되죠? 그쵸?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원소가 찾고자 하는 원소가 맨 끝에 있으면은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세타 n 들은 거죠. 그죠? 네. 평균 경우에는 어때요? 그죠? 뭐 제일 베스트 케이스 경우에는 처음에 딱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별 의미 없죠. 왜냐면 배열이 n개가 저장이 됐을 때 원소가 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소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바로 처음에 딱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별 의미 없고. 근데 평균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쭉 간다고 칠 때
한 번 만에 찾을 경우, 두 번 만에 찾을 경우, 세 번 만에 찾을 경우, 네 번 만에 찾을 경우, 다섯 번 만에 찾을 경우, 쭉쭉쭉쭉 해서 그죠? n까지 있는 경우죠. 그죠? 쭉쭉쭉쭉쭉 해서 n만큼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한 다음에 이걸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대략 어떻게 돼요? n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배열에서 뭐 순서대로 찾을 때는 시퀀셜 서치를 할 때는 이런 경우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죠? 이렇게 잘 정렬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을 경우죠. 정렬이 되어 있을 경우.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잘 이렇게 그 조직이 정렬이 잘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도 한 번, 두 번, 그죠? 노드가 7개인 경우에 한 번, 두 번만 해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노드가 예를 들어서 꽉꽉 틀어차서 균형 잡힌 트리, 균형 잡힌 자료구조 이렇게 다 밸런스니까 되어 있을 때는 노드가 둘, 셋, 넷, 일곱, 노드가 총 15개인데 노드가 총 15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노드가 이렇게 많아서 쭉 뭐 여기저기 끝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끝까지 있으면 아마 이 경우에는 또 노드가 총 31 정도가 나올 텐데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노드가 7개인 경우에는 두 번만 찾으면 되고 3개인 경우에는 한 번만 찾으면 되고 그죠? 하나인 경우에는 한 번만 찾으면 되고 노드가 3개인 경우에는 한 번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찾아보면은 결국 노드 이렇게 보면 노드가 개수가 n 개일 때는 대략 로그 n 번 만에 찾을 수 있다죠. worst case도 그렇고 average case도 그렇겠죠. 최악의 경우에도 로그 n 만에 찾을 수 있고 평균적인 경우에도 로그 n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감이 있으면은 그죠? 이번 챕터는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로 이번 챕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